1950년대라는 그 숫자는 썩 좋은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950이라 하는 것은 100단위, 10단위 숫자로 역상을 만들 것 같으면 무망괴라 해서 참다운 죽음괴라 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역상이라서 썩 좋은 술이 배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무슨 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들어와 가지고 그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 세계적으로도 썩 좋은 숫자는 못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험한 것을 겪은 그런 입장으로 된 것이지 말하자면. 그래 50년도에 그 6월 25일 그 전쟁이 일어났지만 음력정월 초하루 사기 사홍요시라 그래서 죽음을 싣는 말하자면 술에 애가 된 모습의 해운년이 된 것 아니야? 그래 그거 전쟁 치르고서 지금 요 52년도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전쟁 막바지에 휴전협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기였을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세상 흐름이라도 그 다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이 죽고 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 험한 세상에도 그렇게 출생을 해가지고 세상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숫자가 바로 이런 7월 10일이라는 그런 숫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사효동이요. 6으로 나눠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이 숫자 풀이를 읽어본다 하면 환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동우지국 원길인아니라 이러잖아. 좋은 환경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초년을 겪은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게 무망계가 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 다음 이제 성장기, 청소년기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야. 세상은 그렇게 험악하게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을 자연 질서, 사계절 논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春夏추동이 있어가지고 자연적 겨울이면 또 다음 새로 싹이 돋는 봄이 올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야? 희망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 굳건하게 바르게 이렇게 그 지키는 모습, 그래야지만 좋다, 그러는 방향으로 이제 성장기를 겪으면서 해탈을 하는 거, 말하자면 허물을 벗어제키는 거, 지나는 거, 이것을 갖다가선 그 삶의 터전, 앞으로 장래의 터전을 공고히 한다, 굳건하게 한다, 이런 뜻이요. 그래 이렇게 이제 성장기가 동우지고 원길이 돼가지고 아주 출생 시간이 출생기 그 영국 주지가 그러면 크게 하천대유로 크게 둔다는 뜻이 되고 그 들어온 역상 여기서도 950 하는 그 천내무망계에서도 사효가 동을하면 풍내있계라서 유익한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역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다 할 것 같으면 바른 도리를 행하려거든.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남의 힘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힘 가진 어른들한테 의지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입장을 건사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 기존에 있던 자리가 쇠락이 돼가지고 힘이 없을 적엔 자리 이동도 그렇게 해본다, 이런 뜻이지. 그렇게 이제 좋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 이런 것은 이제 좋게 실이 만들어 제키는 거. 힘 있는 자의 권위에 따라서 또 그런 힘 있는 자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런 뜻이 된다, 이런 말씀이야. 또 50이라 하는 숫자는 귀매께라 해서 상당히 나쁜 거지. 귀매라 하는 것은 뭔가 크게 손해를 보는 걸 상징하는 역상 아니야. 그런데 이 사효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현재 있는 삶을 다 마감을 지우고서 그렇게 대우받는 대로 나아가는 것, 대우받고 대접받는 대로 시집을 가는 현상을 그린다, 이런 말씀이지. 그것은 어떻게 된 원이냐? 그 아래 삼효가 움직이는 거, 자꾸 왔다 갔다리 하면서 시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시집 가는 행위 의식을 치른 다음에 또 나아가 또 새로운 임지로, 새로운 말하자면 혼인처로 시집을 가고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한다 하면 선량이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런 말씀이요. 선량이라는 건 뭐 뽑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경쟁을 해서 겨루기를 해가지고 당락이 결정돼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또 새로운 임지로 나아가고 이런 것을 말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럴 적에 그렇게 구닥다리 위상이 되었으니, 자신은 구닥다리 위상이 되었으니 새로운 신성한 기운을 말하자면 데리고 가서 그것을 부임하는 임지의 말하자면 짝을 만들어준다, 좋게.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인데 그 신성한 기운이 바로 이 사효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지. 귀매가 홍기를 늦춰서 시집을 가는 것은 그 홍기를 맞춰서 좋은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임지로 나아가고 이 운명이 누구냐 하면은 칠선의원 이해찬이 말하자면 생년월일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생일 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효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풀이가 나오는 거지. 다르게 또 한다면 풀이가 나쁘잖아. 1950이라 하는 그 숫자는 썩 좋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달운을 잘 만나고 생일운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 다음에 달이 7월 달로 일이 되어 갖고 있어서 택산 함께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한창 힘이 있다는 표현. 말하자면 동동왕래 풍종이사라 해서 방앗간을 차리고서 방앗간이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다가오는 것을 보면 동료까진 연잣돌 기하라 그래서 아주 소마가 힘차게 끌고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왕건내연이라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뇌퇴귀매 시집을 가게 되면은 지퇴긴께가 되잖아. 지극정성으로 임한다는 그런 뜻.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역상들, 귀납으로 들어오는 역상들이 상당히 좋은 거지. 1952 뇌퇴귀매 5와 2로 역상을 이루면 귀매께가 되는데 그것이 사효가 동을하면 지택인께 상당히 좋은 역상을 만들어주며 지극정성으로 임한다는 지임 또는 친정집 삶을 마감을 지우고 자지하는 지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대우받는 대로 시집을 간다. 홍기를 늦췄다가 홍기를 때맞춰 적당한 시기를 얻어서 가는 모습이더라. 이런 뜻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52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그 7월달 하는 걸 보태면 27일이잖아. 그러니까 텍사나 함께 그렇게 힘찬 방앗간을 찾은 모습이고 힘차게 말하자면 방앗간 연잣돌을 끌고 돌아가는 모습이다. 왕건내연이다. 이런 것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힘찬 앞에서 역마가 끄는 뭔가 그 허물을 파셔주고 까불러줄 수 있는 그런 방앗간 기구 연잣돌을 끌고 들어가는 그 동력이 상당히 힘차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숫자 구성 배치가 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간기신지제국야라고 말하자면 그 생긴 바퀴를 본다 할 것 같은 선량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남한테 크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또 뽑혀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남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공자님 말씀 맞다나 척학이라는 자벌레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은 쭉 말하자면 뻗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자기 몸을 그렇게 활처럼 굽혔다가 또 이렇게 쭉 펴는 거 그런 행위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굽신해 거렸다가 쭉 펴는 거. 그런 것은 결국은 그렇게 인생 나그네가 삶이 다가오는 걸 본다. 인생 여정길 가는 삶 나그네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면 역계가 다가와. 그렇게 아주 자기 처소에 들고서 나그네 처소는 뭐 사방 뭐 거리방에 처소라 하도 되고 그래가지고 고객과 이렇게 고객이 되어가지고 높은 주인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뭔가 얻을 걸 얻는 입장이 아니야 나그네가. 뭐 노잣돈과 듣기자부하고 노잣돈과 뭐 자기를 가다듬을 수 있는 역량을 얻었다. 그리고 아심불교 자기 마음 그래도 상쾌치 못한 그림을 그려놓는다. 생각을 해봐. 금당하 좋은 신발 가다듬을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몸을 다 가다듬고 좋은 신발을 신고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물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요. 간이 산꾀라고 하는 것은 2효, 3효, 4효가 간수상을 지어서 그걸 밟을 입장으로 4효 입장이 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신기가 불편할 얘기지.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이렇게 질척거리는 땅을 밟으려봐. 그 세상이 그만큼 험한 세파가 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말하자면 이렇게 일 같으면 반드시 이렇게 험한 것만 상징하는 건 아니지. 그걸 이렇게 밟아제끼니까 발자국이 콱콱 찢기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족족
족적을 크게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더라.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지. 10이라 하는 그 숫자가 11이라는. 그러니까 7과 1 해서 또 간이상계, 1과 0 해서 또 간이상계, 연달아 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족족을 남기는 일이 이 세상에 족족을 남기는 일을 하는 것이 연달아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칠선의원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 무슨 장관에다 국무총리까지 해먹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세태라 하더라도 그 수리배치국이 좋으면, 그런 기운의 수리배치국, 말하자면 출생일을 타고난다 하면 자연적 그 아주 험한 풍수가 아니고 어지간히 받쳐주는 풍수라 할 것 같으면 그냥 서민대중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상당하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인데, 하물며 풍수가 좋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청량군 사람이지, 조상의 선령 풍수가 좋다 할 것 같으면 대박 크게 등용발탁해서 세상에 그야 명진사회하고 사회하고 양명사회하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 여반장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뽑아 쓰는 도구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 태어나는 곳, 성장하는 곳 이런 데도 풍수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인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나 이렇게 대인물이 되는 분들을 본다 할 것 같으면은 거의가 외계가 동하는 수가 많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요. 그 상황 따라서 소께 2호, 2호, 3호가 동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큰 인물들, 나라를 운영하고 세상을 들었다 놓고 하는 분들 본다 할 것 같으면 거의가 외계 4효, 5효, 상효가 동하는 수가 많다 이런 말씀이지. 우선 이제 서민대중 민초의 예한을 그리는, 말하자면 토종 이지함 선생님 그 책을 꾸민 걸, 토종비결이라 한 것을 꾸민 거 본다 할 것 같으면 4개만 동을 해. 9개만. 1호, 2호, 3호만 동을 하지 4효, 5효, 상효는 동하는 것을 거기서 말해 놓지 않았다. 물론 그 다달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동일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그 일년 신수 보는 그 앞에 구절은 그렇게 삼효만 동일하게 되어 있어.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이것은 서민의 애환을 표현해 주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꾸민 것이고, 또 그 구위의 4효, 5효, 상효는 그건 다 이제 다스리는 입장, 말하자면 나라의 말하자면 정치를 좌우하는 그런 자들을, 관직에 있는 자들이 대략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 외치고는, 그래서 그것은 말해 주지 않았는가. 말하자면 서민의 예한만 그리는 144구절만 말한 거고, 거기 그리고 원본이라 한 그 글자 여러 가지 그 다달이 풀어놓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요. 전부 다 중국에 있는 그 지명이나 이런 것을 빌려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조송을 그 글을 19절 19를 말하자면 4구구절 닫고 해서 8구로 그렇게 짝을 매겨 놓은 것 아니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척은, 그러니까 설하라 그러잖아. 말 잘못하면 화근이 된다고. 말하자면 그런 풀이 같은 글을 잘못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명이란가 이런 거, 우리나라 역사 돌아간 거 이런 거 말 잘못하다 하면 그 지금도 그렇지만 월담이 돼서 당시에는 잼박 잡혀 들어가고
말하자 관성이 붙거나 막 역적으로 몰리거나 그렇게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천상의 중국에 있는 지명이나 또는 거기 일어난 사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말하자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세가 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확실한 건 모르나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강사 생각으로. 그리고 요거 지금 요거 이해찬이 국회의원 해먹은 양반 풀이하도 비약적으로 그렇게 토종 이지함 선생님 말씀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서민의 예한을 그리다 보니까 삼여동까지만 말해준 것이지, 바깥에 겉의 일, 그러니까 안의 일은 서민대정 가정사 정도고, 바깥의 일은 나라 국정을 맡은 거 큰일이다. 큰 대인배들, 예전엔 다 사내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집안에서 일을 돌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외계의 일은 말하지 않고 내계의 일만 말하자면 토종 이지함 선생께서 짓는 토종 비결이라는 책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뭐 이지함이가 지었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도 없어. 그것이 이게 말한 18세기 그때 한창 그 말하자면 그 이전엔 별로 아니고 그 후로 19세기 여기 이 토종비결이라는 글이 확 퍼진 것이지 말이죠. 그래서 그 뭐 거기에 의탁해 가지고 그 유사한 글도 많이 생겨나고, 또 자꾸 이렇게 환골탈태해 가지고 변형을 시킨 글도 여러 가지고 토종비결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생겨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 지금 1952년 7월 10일이라 하는 숫자가 아무리 어려운 세태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도 그 상당히 잘 구성된 그런 숫자다, 이런 뜻이지. 그렇다면 여기 명리 구성도 상당히 좀 월등하게 실이 말하자면은 보여지지 않겠는가, 한번 이제 보기로 합니다. 이 풍수가 좋다는 전제하에서 이 뽑아 쓰는 도구가 얼마나 좋은가, 명리 구성이 얼마나 잘 됐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삭시 기준 명리를 세워본다 할 것 같으면 무술태, 임진년, 경미월, 정사일, 경자삭시 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자시가 자시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된다 하면 임진년에 천간이 아니 임천간이라 하면 월일청 간이 정정이 돼서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임이 따로 이 단독으로만 있을 적이면은 서쪽을 상징하지만 같이 저렇게 경합으로 있다 하는 것은 동쪽으로 그렇게 물이 두 갈래진 것이 합해서 흘러가서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리고 그 말하자면은 정림 한목이라고 동방 푸를 청차를 상징하는 것 아니야. 대박. 그러니까 풍수하고 착착 맞게 그 명칭하고도 맞게 되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리고 요 뿌레기를 봐. 지지. 거기 무슨 말하자면 형충이 없잖아. 형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태가 쪼그라드는 태가 진술충에서 이걸 키워놓는데, 임진이라는 연지를 키워놓는데 거기 이렇게 뿌레기를 본다면 형충파해가 들질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 이 정사 일지를 중심해서 잠이 원진살
그러니까 사랑적살만 형살되고 자요사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정무토를 흔들어서 뽑아내는 거.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미중기토를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그래서 원령, 그러니까 상관격이지. 그러니까 진중무토나 이런 식으로 상관이 활성화되는 그런 말하자면 명리체계가 된다. 상관뇌권식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뭐요? 관귀 귀조를 다스리는 거 아니야? 관청 귀신. 관청을 부린다. 관청에 말하자면 거기 일하는 관직에 있는 자들을 조종하는 그런 위상이 된다. 이런 뜻이지 말하자면. 그리고 상당히 힘을 가진 거, 병마를 다스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거. 관기는 또 병마를 상징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병마를 말하자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가지고 있는 연월이 된 모습이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지 말하자면. 그래 이 명리체계가 이렇게 잘 구성되었다. 상관격으로. 무슨 뭐 상관격이라 해서 뭐 천간에 투관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투관만 된다 하면 비견이 투관되고 말하자면 임수가 투관됐으니 관을 경쟁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니야? 적합관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슨 누구든지 조직 사회에서 무슨 정관 정제 이런 거를 채택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그릇이 말해 넓은 걸 그런 거 상징하는 것은 편관 편제만 못하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여기서 봐. 정정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을 관을 다투는 형국으로 비견과 다투는 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에 얽매여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정관 정제에 얽매여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해봐. 시각수도 그 정제가 되는 것 아니야? 경이니까 경관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비견과 다투니까 옳은 정관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관둔갑이고 되고 편제둔갑이 되기 쉽다. 이런 논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하느냐, 보는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 이 관점에도 많은 말하자면 그 풀이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 운명 체계는 상당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선 말하자면 형을 받질 않잖아. 형이라는 게 제일 나쁘잖아. 인신사 형살이든지 축술미 형살이라든지 자묘 형살 이런 거 형살이 없어야 돼. 명리체계에 물론 주마가편이라 해서 형살이 있음으로 인해서 함정에 들은 걸 말하자면 게으른 거 이런 걸 책찍질 해가지고서 두들겨패가지고 깨어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초를 겪는 걸 상징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 이분이 말해 살아온 생애가 뭐 민주적 투사로 살아왔다 할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 명의 체계를 구성한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형충파해가 크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임진년 정미월 정사일 경자원단 삭시의 수리 배치국을 본다 할 것 같으면
1970이라고 그래서 두음께, 천산 두음께 사효동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무슨 역상이냐, 어디서 오는 역상이냐, 금궁 건이천계에서 온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금의 역할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의 역할을, 금기 역할을. 가부간에 금기가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러니까 경자하는 경금이 그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삭시 기준 그릇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단위 10단위로 역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천산두운계가 되고 효상은 사효동이 움직여서 호둔이라 그랬어. 호둔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좋게 은둔해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군자는 길하고 소위는 그렇지 않다. 상에 말하기를 군자가 좋게 은둔하는 것은 소위는 안 그럴라 그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 기럭이라 하는 거, 원앙이라 하는 거 이런 새들이 둥지 그런 물새들은 대략 그건 나무통 둥지를 넣거든. 나무 이제 썩은 나무든가 이렇게 딱따구리가 판 그런 통 구멍 그런 속에 보금자리를 얻어 가지고서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미 된 입장, 군자 된 입장은 좋게 그렇게 알을 부화시키려고 은둔해서 있는 모습이고, 그럼 알이 부화되면 소인배, 병아리 새끼들은 자꾸 끼어 나오려고 삐약삐약 거릴 것 아니요? 그리고 어미털이 자꾸 나가자고 보채고 뭘 다 하려고 그러고. 그 알이 다 제대로 부화가 된 다음에 그러면 어미 인성 인도로 어미가 바깥에 후룩 날라 나와가지고 일어나라 그걸 헐렁 그 통 속에서 문 밖으로 내려 뛰어라 그러잖아. 그럼 내려 뛰면 끌고서 물가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새끼를 길러가지고 말하자면 끌고 다니면서 먹여 살리는 것 아니요. 기럭이나 오낭이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좋게 은둔하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을 비유해 가지고서 이걸 글을 작성한 것이거든. 역의 효사를.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 여기 세상 일에 비교해서 풀 적에는 군자는 좋고 소인배는 나쁘구나. 이런 부정적인 입장으로 풀이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은둔한 것은 좋게 은둔한 것이니까 호둔이니까 좋다 했으니까 좋은 것이로구나. 그러니 그것이 동을하면 풍산정계 이렇게 돼가지고 관직에 나아가는 거, 벼슬길에 나아가는 역상으로 둔갑이 된다 이요.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기러기가 말하자면은 그렇게 알을 낳으려고 나무 통을 얻으면 좋으리라.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알집을 채워가지고 기러기가 처음에 이제 알집을 채우잖아. 홍종우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여울목에 섬들가에 오랑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영양분을 채워가지고 배부르게 먹지 않고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날아가려면 높이 날아가려면 또 하늘가로 날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짝을 만나가지고 통을 얻는 모습, 집을 보금자를 얻어가지고 알을 낳아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까는 모습도 그려놓고 그런다 이요.
그래 차츰차츰 그렇게 오해오해 오면 홍조무능이라고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여성을 잘 애를 해이물에 십상만이 되면 만삭이 되잖아. 그런 식을 그려놓기도 하고 상효는 그렇게 휘장이 된다는 홍조무능 기러기가 하늘구에 길에 나선 걸 본다 할 것 같으면 태양과 말하자면 기러기가 이제 8월 달에 저기 남쪽에 8, 9월 달에서 이렇게 해위라 그래서 바이칼 호수에서 그 갈대를 물고서 앞장선 놈이 끌고서 이렇게 기러기가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날아 내려오지 않아. 철새가 되기 때문에 추운데 그냥 베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 하면 그렇게 휘적 날개짓 하는 걸 본다 할 것 같은 그렇게 유엔 마크 표시로 그렇게 월계수 모습으로 이렇게 날개짓을 해제킨다 이렇게 그 감싸는 모습, 우리가 해와 달을 감싸는 모습, 그 거동이 가히 말하자면 의식행위하는 거동이 가히 좋구나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길에 나아간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효가 동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풍산정계라 하는 것은 관직에 나아가는 걸 상징한다. 그 기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한나라 시절 그 말하자면 초창기지. 그러니까 그 소무 이야기가 그 사신일행 소무 사신일행이 그렇게 오랑캐국에 흉노국에 말하자면 사신으로 갔는데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흉노칸에게 밉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돌려보내주는데 소문만 붙들고 너는 저 바이칼 호수에 가가지고 양의 숫자를 늘려라. 양이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낳으면 너를 네 고향 말하자면 한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고 양을 뭔 양을 줘? 순양만 줘. 그래 순양이 새끼를 낳나? 그 순양이 새끼를 낳질 못하잖아. 그래 그걸 건사하느라고 그러면서 먹고 사느라고 양 뿔에 받쳐가지고서 한쪽 눈은 멀고 또 한쪽 다리는 절고 지팽이를 짓고 이렇게 이제 바이칼 호수에 그렇게 양치기가 돼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이제 다음에 사신 간 사람이 풍문에 들었어. 이제 옆에 또 그런 걸 말해주는 거. 소무가 안 들어왔는데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니 살아있느냐 죽였느냐 그러니 그 사람 저 바이칼 호수 북해 말리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야 되겠거든. 그래서 말을 꾸며대기를 그 사신이 소무가 그렇게 기러기한테 편지를 옛날엔 더 그렇게 비합전사라 그래가지고서 다리에다 그렇게 말하자면 통신 글을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주잖아. 비둘기가 대략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매도 그런 짓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기러기 다리에다가 그렇게 붙들어매서 소식을 전하기를 천자한테 지금 북해 만리에 양을 치고 있다고 천자께 고했으니 그렇게 가만 거기 나베둘 것이 아니라 좀 우리와 같이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흉노칸한테 임금한테 그랬거든. 그래 임금이 또 그냥 그렇게 거기 나베둬서 고생시킬 것이 못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 데리고 간 거지. 데리고 와가지고 소무가 그렇게 충신이라 그래서 높은 벼슬자리 해 먹잖아. 그런데 한쪽 눈은 멀고 한쪽 다리는 절더라. 그래서 그게 그 풍산정계라고 구성되는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정량계가 아니고 정운계야. 정량계는 건곤감리에 아주 반듯한 걸 말하는 것이고 정운계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치우친 것, 한쪽으로 찌울당하게 실이 몰린 걸 말하는 것이거든. 말하자면 간계나 태계나 손계나 이런 것은 한쪽으로 이렇게 음양이 치우쳐 있잖아. 태계나 손계나 간계나 이런 것. 한쪽으로 음양이 치우쳐 있다. 이요. 진계나 진태 간소는
정운께다. 건곤 감리는 정량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역상이 지어지는 걸 본다면 산 위에 나무가 돼서 성장하는 모습인데 정운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원작 바로 서질 못하고 찌울땅한 모습, 섬들 층계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놓는다. 그 섬들 층계가 층계 올라가는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한쪽 다리는 길게 되고 한쪽 다리는 짧게 되더라도 균형을 잡아줘서 바로 서게 해주는 모습 아니야? 사람이 서게 되면. 그러니까 도우미 역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도우미가 자연적 필요한 그런 입장, 비서가 필요한 입장. 비서를 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관대작이나 좋은 자리, 말하자면 뭐 회장, 사장 이런 자리도 있는 자들이 두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것도 또 상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운명으로 그려놓는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 이렇게 좋은 수리 배치국의 좋은 명리 구성에다가 풍수도 또한 그렇게 동방가불목을 상징하는 청량이라는 말하자면 그런 풍수 명분을 갖게 되더라. 그 지도를 또 열어보게 되면 또 좋을 거예요. 여기 딱 맞는 그런 지도 그림, 행정구역 그림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지. 거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풀이로만 해도 이 운명이 얼마나 좋다는 거, 이런 것을 말하자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청량군 청량면 태생이요. 그러니까 푸를 청 거기 뭐 맑을 청자 하더라도 다 푸를 청자 들었잖아. 맑을 청자도 물수변에 푸를 청자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말하자면 풍수하고 잘 적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이 경력, 이력이 쟁쟁하잖아,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정보, 기백화 같은 정보에 본다면 상당히 그 쟁쟁한 그런 나라의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 이번에는 이렇게 1952년 7월 10일에 출생한 말하자면 이해찬 칠선의원에 대하여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강론하고 또 다음에 강론 드릴까 합니다. 하도 여러 가지를 강론을 드려서 정신이 산만할 것이요. 이 강사도 지금 강론을 하고도 앞에 무엇을 강론했는지 제대로 머리에 남지도 않아. 자, 아직은 크게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